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우승에 도전할 선수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8강전 2경기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펼쳐진 8강전 첫 경기에서 김지석 구단이 박진솔 8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4강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전투를 장기로 하는 두 선수인 만큼 어제도 벼랑 끝 수익기 싸움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어제 바둑은 이제 중앙 전투에서 승부가 가려졌는데요. 김지석 구단이 이제 공격이 아닌 멋진 타개의 솜씨를 보여주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에 못지않은 재미있는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소개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 주관합니다. 24강 토너먼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느덧 8강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10분이고요.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어제 벌어진 첫 경기에서 김지석 구단이 박진솔 선수를 꺾고 가장 먼저 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허영호 구단과 신진석 구단의 대결,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김명훈 구단, 이 두 선수의 대결이 또 8강 진출이 가장 기대되는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정기 우승자인 안국현 8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대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펼쳐질 8강전 2경기 김지석 구단과 이제 4강전에서 맞붙을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를 펼칠 허영호 구단과 신진서 8단 모두 김지석 선수에게 빚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이제 정기 준우승자잖아요. 김지석 구단이 이제 결승에 진출하기까지 지난대 8강에서 신진서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고 네. 또 4강전에서 허영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대국하는 이제 신진서 구단과 허영호 구단 두 선수 모두 김지석 구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선수 중에 누가 이겨서 과연 김지석 구단과의 소력전이 될지 네. 아주 궁금합니다. 김지석 구단에게 빚을 갚으려면 먼저 오늘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8강전 2경기 허영호 구단과 신진서 8단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신진서 8단과 허영호 9단의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한국 랭킹 3위 신진서 선수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2018년 농지신남배 한국 대표로 활약을 했는데 올해 조금 주춤한 모습 보이면서 랭킹이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최근 3연승의 또 상승세예요. 네, 허영호 9단. 올해 JTBC 챌린지 매치 2차전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허영호 구단이 2010년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지난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JTBC 챌린지 매치 2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올해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치러지는 GS 칼텍스배. 허영호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가장 최근 발표된 4월 랭킹에서 한국 랭킹이 3위로 한 계단 떨어졌고요. 네. 허영호 선수는 무려 3계단이 오르면서 한국 랭킹 20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랭킹 보게 되면 두 선수가 좀 대조적이죠. 신진서 8단은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고 허영호 9단은 23위에서 20위로 지금 3단계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가장 최근 성적을 놓고 보면 신진서 8단은 지금 3연승 중이고 또 반대로 허영호 9단은 지금 2연패 중이에요. 네. 그러나 그러니까 올해 그 전체 성적을 놓고 본다면 신진서 8단은 조금 주춤한 반면에 허영호 9단은 올해 16승 5패. 지금 최근 2연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승 5패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요. 이제껏 딱 한 번 대결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상대 전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신진서 8단이 2013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선수 간에 이제 대구할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요. 특히 뭐 바둑 리그라든지 뭐 네. 이런 대회를 통해서 대구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의 대결이 특히 올해 JTBC 챌린지 매치 2차 대회에서 대결한 것인데 한 번 대결에서는 이제 허영호 구단이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그동안 이제 만날 기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결을 치른 지 이제 갓 한 달 정도 되었거든요. 네. 한 달 만에 다시 이 리벤지 매치가 성사가 되었고요. 네, 첫 대결에서 이제 허영우 구단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그 신진서 8단으로서는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 허영우 구단이 상승세거든요. 허용호 구단이 이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제가 그 허영우 구단이 2연패 중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연패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JTBC 챌린지 매치 2차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그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결승에 진출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줄곧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2연패 중인데 지금 2연패 중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대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대국을 패하게 된다면 3연패를 당하면서 사실 허용 구단으로서는 좀 연패를 당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신진서 8단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또 연패를 벗어나고 또 강자를 이겼기 때문에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GS 칼텍스배 본선에 지난 20기에 처음 올랐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21기, 22기, 그리고 이번 23기까지 줄곧 개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8단이 21회 대회, 22회 대회 2년 연속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대회에서도 또 8강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더 하나 재밌는 것은 21회 대회에서 그 상대가 윤찬희 7단이었고요. 또 22회 대회에서는 김지석 8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대국자 모두 그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네.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래서 오늘 신진서 8단이 과연 세 번째 도전 만에 네. 이 8강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만약 오늘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본인의 이 GS 칼텍스배에서 가장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첫 4강 진출이고 네. 허영호 구단은 이제 정기 대회 4강이 그동안 GS 칼텍스배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네. 오늘 허영호 구단이 만약 신진서 8단에게 승리를 거둔다면요. 네. 준우승의 확률까지도 좀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네. 예, 지금 두 번 모두 그 상대들이 그 결승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예.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3-3 침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그 모든 대국에서 이 3-3 칩이 나왔는데 최근 이 GS 칼텍스배 바둑에서 또 그 잠깐이긴 했지만 이 3-3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요즘 바둑에서는 3-3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3을 침입하거나 혹은 먼저 굳혀서 이 3-3을 사전에 차단하는 포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김지석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결에서는 사귀를 모두 서로 굳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바둑 이론이라면 이 귀를 굳히는 그런 변화가 많은데 요즘에는 귀를 굳히기보다는 지금 실전처럼 먼저 상대가 화점이었을 경우 3-3 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흑이 3-3 침입했는데 백도 역시 3-3 침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신진서 선수가 3-3에 침입을 했는데요.
정말 그 알파고가 아니었으면 초반에 이렇게 삼삼 침입하는 수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그 바둑 이론으로 보면 흙이 그 변 쪽에 돌이 위치하고 있을 때 삼삼 침입을 하는 것이지 그런 그 돌의 위치가 그러니까 돌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삼 침입하는 것은 바둑 이론으로서는 그동안 안 좋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파고가 깼습니다. 네, 기존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삼삼 침입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 젖힌 곳을 먼저 붙여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치받고 젖혀가는 수순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형태가 초기에는 이제 흙이 날일자 했을 때 이 붙이는 수가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 붙이는 수를 먼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하지 않게 되면 먼저 붙였을 때 흙이 막고 백이 치받았을 때 흙이 바로 꽉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늘어서 이제 이런 변화가 되는데 네. 사실 이 변화도 상당한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백보다는 흙이 좀 유리하다는 그런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이 붙이는 수를 잘 실전에서 두질 않고 지금 실전처럼 먼저 치받고 흙이 막았을 때 이 젖혀가는 수가 요즘 바둑에서 이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허영우 구단은 초반에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두 선수가 좀 기풍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으로 바둑 스타일이 조금 그 반대되는데요. 신진섭 팔단은 뭐 굉장한 속기파잖아요. 뭐 속기파고 아주 그 공격적인 그런 바둑을 두는 반면에 허영호 구단은 좀 수비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두텁게 두면서 그러니까 두터운 실력인데 상당히 그 균형 감각이 좋고 또 네. 끝내기와 형세 판단 또 후반에 상당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신진섭 팔단은 많이 좀 흔들어 갈 것이고요. 허영호 구단은 초반 흐름에서 좀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또 허영호 구단이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초반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짜 나가는 것도 굉장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백이 바짝 다가왔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바둑 이론이라면 여기서는 뭐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노타임으로 이것을 씌워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반대로 백이 한 칸 뛰게 된다면 이 자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거든요. 빛나는 한 점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뭐 대세점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둑을 보게 되면 좀 더 그 공격적인 수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어깨 짚어서 뭐 눌러가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것을 아예 그냥 손을 빼고 지금 이 좌변도 큰 자리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지금 백이 이 좌변 쪽을 가는 것과 흙이 뭐 이런 것을 갈라쳐 가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변 쪽을 흙이 뭐 응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좌변 쪽도 크기 때문에 이 좌변 쪽으로 손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큰 자리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네요. 네. 이 균형 감각이 좋은 허영우 구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전투는 약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허영 구단이 전투를 먼저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술기가 강하기 때문에요. 뭐 전투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전기 대회에서 8강전이었죠. 이 윤준상 선수와 맞붙은 대결을 제가 직접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윤준상 선수가 굉장한 이 힘바둑이잖아요. 그렇죠. 예. 싸움에서 전혀 밀리질 않더라고요. 또 두 선수는 또 같은 동문이에요. 또 윤주상 구단과 허영우 구단은 동문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윤주상 구단은 정말 그 힘바둑이거든요. 힘바둑인데, 또 허영우 구단도 이렇게 두 선수 대국하면 잘 밀리질 않습니다. 예, 그 힘에서. 예. 예, 허영우 구단이 초반 상당히 신중하네요. 네.
지금 그 흑과 백 서로 제가 아까 큰 자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가고 싶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더 시급한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변 쪽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씌운다든지 아니면 어깨 짚어서 이제 백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좌변 쪽 지금 백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좌변 쪽 간다든지 뭐 어느 한쪽이 두 곳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예. 과연 허용호 구단의 선택은 어느 쪽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이제 초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모양 바둑에서는 초반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판 전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 바둑에서는 더더욱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정확한 술기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좌변을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은 높게 두어갔습니다. 낮게가 아닌 높게 선택을 했습니다. 높게 두어갔다는 건 그만큼 중앙에 좀 그렇죠. 초점을 두고 있다고 예. 봐야 할까요? 사실 실리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흑이 뭐 삼선에 두고 백이 다가온다면 뭐 이쪽 두 칸 전개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삼선에 간다는 것은 뭐 실리를 차지한 의미도 있지만 흑에 대한 그 안정의 의미도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중앙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이 좌변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좌상기 쪽 또 백에 대한 그 공격도 공격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이 삼선보다는 좀 높게 둬서 실전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또 다음 주에 이 세계 신예 대회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글로비스배 U20대가 있죠. 이제 작년에 신지석 8단이 이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 지금 2연패에 지금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진서 선수가 신예 대회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신진서 8단이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현재 한국 랭킹 3위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거든요. 근데 또 신예 대회에 나간다는 것도 좀 글쎄요. 예. 근데 나이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워낙 그 세대 교체가 이제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어린 그 강자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10대에서 20대 초반 기사들이 그 세계대회 그 우승한 강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예대회를 하게 되면 세계대회 우승자들이 신예대회에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중국의 이 신예 대회인 신화오배에도 이 커제 구단이 계속 참가를 했었고요. 예. 뭐 커제 구단 하면은 뭐 중국 랭킹 1위잖아요. 네. 1위이자 뭐 지금도 세계 랭킹 1위, 지금 박지원 구단으로 네,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은 2위가 예. 되었죠. 그렇죠. 근데 한동안 뭐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강자인데 그런 기사가 신예 대회에 나온다는 것은 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만약 신진서 선수가 이번 글로비스배에서 우승을 한다면 이제 곧 입신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8단이기 때문에 뭐 아마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특별 승단으로 이제 9단으로 승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예, 특이한 모양이. 지금 이제 실전 진행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백이 호구 친수도 좀 잘 보지 못했어요. 보통 이것을 뭐 있거나 아니면 2단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사속을 해서 백을 좀 더 견고히 만든 이후에 이곳 좌변 쪽을 뭐 압박하는 이런 네. 진행이 있는데 신진석 8단이 이것을 호구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영호 9단이 이것을 늘어야 되는데 늘기 전에 먼저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본 이유는 백이 있게 되면 흑이 늘게 되는데 지금 이 백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영이죠. 우영이고 이 흑에 들여다본 수가 또 이 좌변 쪽 전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을 무겁게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들여다봤는데 역시 신진석 8단도 그냥 있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반발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허영호 구단이 이곳을 끊어서 지금 이곳을 지금 밀지는 않았네요. 만일 뭐 밀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네. 이곳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신진서 네. 선수는 호구를 다섯, 칠 때 좀 이미 여섯. 지금까지의 수순을 예상을 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백이 호구 쳤다면 네. 흑이 둘 수 있는 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곳 느는 수고, 지금 또 하나는 실전처럼 들여다보고 백이 이었을 때 느는 이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신진서 팔단도 이 들여다보는 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들여다본다면 실전처럼 이곳을 한 칸 띄어서 반발하는 수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실전 진행을 보게 되면 허영우 구단이 이곳을 뚫었습니다. 네. 이제 뚫었다는 것은 이곳을 차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흑이 이렇게 돌 수 있는 것도 충머리가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흑이 모양은 좋진 않지만 네.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지금 끊어온다면 사실 백도 그렇게 그 유리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진행을 하고요. 이 좌변을 지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도 이 흑 넉점에 대한 공격이 잘 되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이 백돌의 생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글쎄 백이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막상 흑이 차단을 해오니까 백도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일단 축이 되질 않으니까요. 네. 백의 다음 수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 장면인데요. 글쎄요, 신진서 팔단이 그러니까 흑이 지금 뚫고 나오는 수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워낙 또 술기가 빠르고 정확한 기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술기를 맞췄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흑이 뚫었을 때 이런 식의 나와서 진행은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신진서 팔단이 이곳을 젖혔는데 젖혔다는 것은 이것을 호구 치겠다는 거거든요. 호구를 쳐서 흑이 단수를 치면 이곳을 이제 나와서 근데 네. 차단이 안 되죠. 그렇다면 둘, 이제 흑이 셋, 뭐 이곳을 넷, 맞게 다섯, 되고 백이 여섯. 젖혀서 늘고 이곳을 한 칸 뛰게 되는데 이 변화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흑이 밀게 되면 이곳이 돌파가 되고 이 석점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 석점이 상당히 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끊어진 반대쪽 이 백돌도 아직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초반 진행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기까지는 허용호 구단이 지금 출발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신진서 선수는 나와 뚫는 수를 좀 간과를 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흑이 들여다봤을 때 백도 기세로 한 칸을 띄어서 반발을 한 것인데 막상 흑이 끊고 지금 뚫어가니까 사실 이런 형태에서 보통은 이 미는 수거든요. 네. 뚫는 수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이고 모양은 나쁘지만 근데 막상 뚫게 되면은 백이 다음이 이거 가능한가요? 이쪽을 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이 일선에서 먼저 단수 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변화는 흑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 전투는. 이런 형태라면 백도 안형이 없어서요. 네, 그렇다면 백도 이것을 막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흑이 만일 이곳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이 이게 빈축으로 안 잡혀요. 이곳이. 백도 지금 수가 몇 수 안 되기 때문에 이 흑 넉점의 공격이 잘 되질 않습니다. 축머리를 쓰네요. 네, 신진서 팔단이 역시 그 부분적인 전투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백이 그렇게 유리한 전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축머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하기 쪽을 뒀는데 허영호 구단이 과연 우하기 쪽을 받아줄지. 그러니까 우하기 쪽을 받아준다면 백은 축머리를 이용해서 넷, 이곳을 막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섯,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여덟. 흑이 쪽을 받고 백이 어떤 그림을 좀 그려봤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가장 쉽게 이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선수가 된다면 이곳은 이제 축이 백이 유리하겠죠. 이곳을 둬서 네, 이젠 축머리가 듣지 않으니까요. 뭐 제가 이게 축을 이렇게 안 해봤지만 네. 축이 될 것 같아요. 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축이 되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변화를 생각하고 붙인 것이고 허영호 구단 입장에서 섣불리 받는 것은
충머리를 만들어 놓고 백이 맞게 되면 흑도 다음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받지 않고 좌상기 쪽에 30초. 한 수 하나, 더 둘, 착점을 했는데 셋, 이 좌상기 쪽에서는 흑이 상당한 이득을 다섯, 받고요. 여섯. 네. 반대로 우하기 쪽은 이제 원래 흑의 모양이었던 곳인데 백이 두 수를 뒀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신진섭 8단이 좌상기 쪽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꿔치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상당한 득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좌상기 쪽 형태를 보면 원래 백이 이곳을 그러니까 백이 원래 화점에 있었던 돌이고 흑이 3-3 침입해서 젖혀져 있는 상황에서 흑이 좌변 쪽을 지금 갈라쳐온 거잖아요. 갈라쳐온 형태에서 흑이 들여다보고 백이 반발을 했는데 결국 이 백돌이 잡혔기 때문에 백 모양에서 이 30초. 백이 잡혔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둘,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셋, 그러나 이제 넷, 백도 원래 다섯, 우하기 여섯, 쪽은 흑의 모양이었던 일곱, 곳인데 이제 백이 여덟, 이곳을 두기 때문에 아홉. 백도 상당한 지금 이득을 보고 있지만 네. 이 좌상기 쪽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우하기 쪽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진서 선수 시원시원하게 쭉쭉 밀어가고 있는데요. 네, 허영호 구단은 지금 귀를 끊어가는 수는 좀 성립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수도 가능합니다. 지금 흑이 둘 수 있는 수는 뭐 느는 수 아니면 젖혀가는 수, 이제 끊어가는 수가 있는데 네. 끊게 되면 백이 단수 치고 뭐 가장 알기 쉽게 된다면 뭐 이런 진행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뭐 끊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백이 이쪽을 늘고 네. 흑이 꼬부린다면 이쪽을 뭐 젖혀간다든지 하나, 둘, 뭐 좀 이런 쪽에 복잡해질까요? 좀 반발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복잡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허용호 구단이 결단을 내렸어요. 네, 끊어가는 수 먼저 물어봅니다. 네. 신진섭 8단이 이렇게 둘 것 같진 않아요. 왠지 이 정도 진행이라면 좌상기 쪽에서 손실을 감안했을 때 백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거든요. 이 정도로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쪽을 느는 변화를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늘고 흑이 꼬부린다면 이곳을 젖혀서 지금 2단 젖혀가는 것은 이것은 백이 잡힐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이 쪽을 먼저 끊고 근데 끊게 되면 흑도 단수 치고 이곳을 잡는다든지 네. 생각보다 변화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것도. 그렇다면 흑이 늘었을 때 백이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 진행은 흑이 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백이 최강이라면 이곳을 이제 늘어서 반발하는 것인데 이 변화도 흑도 꼬부려서 좀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빠져서 네. 변화를 구해봅니다. 그냥 후퇴에서는 역시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신진섭 8단도 좌상기 쪽에서 상당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허영우 구단도 이곳에 대한 수읽기, 사실 백 입장에서 이 반발은 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받는 것은 좀 불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기세로 지금 반발을 한 것인데 허영우 구단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섯. 네, 저희가 오늘 이 두 선수의 소개 영상에서 네. 허영호 구단은 정확한 수읽기, 네. 또 신진섭 8단은 빠른 수읽기로 소개를 했었거든요. 신진섭 8단이 정말 그 빠르고 정확한 수읽기예요. 예. 반면에 글쎄요 허영호 구단은 좀 빠른 수읽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좀 정확한 수읽기 쪽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그 전투를 그렇게 즐겨하는 기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또 30초. 정확한 수읽기로 또 이런 그 난전이 됐을 때 또 바둑을 유리하게 또 이끌어 가거든요. 지금 좌상기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전투가 벌어졌을 때 허영우 구단이 좀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차단을 하면서 좌상기 쪽에 큰 이득을 봤는데 지금 이 우하기 쪽에서의 이 전투가 이 바둑의 승부처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과 신진섭 8단의 8강전 2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반은 허영우 구단이 득점을 올리면서 기분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랭킹 20위 허영우 구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난 2010년 삼성화재배에서 준우승 경력을 갖고 있는 실력파 중에 실력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그 결승에 진출하면서 정말 그 주위를 깜짝 놀랐겠죠. 예. 네, 또 당시 준결승 상대가 박종환 구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구리 구단과의 대결에서도 아주 좋은 내용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 준우승 이후에 이제 허영우 구단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신진서 8단의 표정이 좀 심각한데요. 초반이 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느니까 이제 흑이 이곳을 막았고요. 네. 계속 밀어가는 것은 이제 백이 먼저 이것을 꼬부리고 흑이 이어야 되는데 백이 늘게 되면 결과적으로 흑이 계속 2선을 밀어줘야 됩니다. 2선은 패망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진행은 흑이 좋을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래서 흑이 이곳을 먼저 막아서 지금 102점을 이제 제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백이 맞게 되면 이곳을 이어서 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곳에 선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곳을 잊지 않고 2점을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점 잡히는 게 좀 선수잖아요. 아프긴 하죠. 예. 네. 집으로도 크고 그리고 또 백도 안정이 되는 의미가 있기 네. 때문에 글쎄요. 5, 맞게 되면 이곳을 먼저 두네요. 신진서 선수가 조금 비틀어 갑니다. 네. 그렇다면 흑은 이곳을 밀어야 되고요. 백이 이곳을 잇게 되면, 그러니까 맞게 되는 것은 이제 흑이 단수치고 또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잇는 수가 지금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교환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쪽을 밀게 되면 백이 끊고 단수치고 30초. 맞게 되면 하나, 흑이 치중을 해서 셋, 넷, 이 형태는 다섯, 패가 됩니다. 여섯, 일곱. 지금 패맛이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죠. 네. 그렇다면 흑이 밀고 백이 이었을 때 흑이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신진서 8단은 이제 이곳을 선수로 결정짓는 것이 이곳을 막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고요. 허영우 구단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끊어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투를 좀 유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오늘 허영우 구단이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사실 허영우 구단은 공격 쪽보다는 좀 수비적이거든요. 예, 좀 바둑을 좀 장기전으로 이끌어서 좀 후반에 좀 승부를 거는 스타일입니다. 또 신진서 8단이 워낙 그 전투가 강하잖아요. 네. 그런 걸 누구보다 허영우 구단이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반에 상당히 그 공격적인 바둑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피하고 싶다면 이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보통은 신진서 8단이 전투가 강하기 때문에 전투를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 오늘 좌상기 쪽에서 조금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좀 이득을 봤잖아요. 네.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제가 요즘 다섯, 이 GS 칼텍스의 예고편 일곱,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여덟. 있는데요. 그런가요? 저는 예고편을 거의 못 봤는데, 네. 예. 오늘 두 선수의 예고편도 제가 또 미리 보고 왔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었죠? 허영우 구단이 신진서 8단에게 형이 상대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상대해 줄게. 예. 오늘 바둑이 딱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형이 동생을 갖다가 그냥 훈계하듯이 지금 압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신진서 8단은 뭐 어떤 각오를 내비쳤죠? 얼마 전에 한 판 30초. 졌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이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넷, 했었죠. 다섯, 그렇습니다. 뭐 여섯, 신진서 8단이 상대 전적에서 이제 1승으로 지금 뒤지고 있는데, 아마 그 1패의 기억이 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대결에서 또 패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만일 허용호 구단이 오늘 대국마저 승리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그 천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사실 이 상위 랭커들에게 좋은 상대 전적을 가진 기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뭐 신진서 8단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대회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8단이 이제 그 신예일 때 그때는 실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 전적에 앞설 수 있지만 이런 지금 정상급 기사로 성장한 이후에는 상대 전적에서 신진서 8단을 앞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네. 그런데 쉽지 않죠. 지금 최근 그러니까 올해 대국에서 허용호 구단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대국마저 한 번 더 승리하게 된다면 이 두 선수는 뭐 천적 관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이세돌 구단 하면 네, 거의 모든 30초. 기사들에게 하나,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는 셋, 선수잖아요.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예, 예. 일곱, 네, 뭐 가장 여덟,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기사 하면 또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그런 이세돌 구단에게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기사가 바로 이영구 구단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느 정도 앞서죠? 확실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예. 이 최근 맥심배에서도 이영구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요. 또 확실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각 기사들마다 그 기풍이라든가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그 바둑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천적 관계가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면 좀 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기사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30초. 제가 예전에 뭐 실명은 바뀌지 않겠지만 뭐 좀 셋, 랭킹 보면은 뭐 두 기사가 다섯, 그러니까 선배님이신데 네. 두 분 다. 근데 랭킹 보면 비슷한데 한 분이 뭐 10몇 연승을 이제 계속 거두고 한쪽은 계속 뭐 10여 몇 연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 실력 외적인 부분이 또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패를 계속 당하다 보면 또 심리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작용을 할 것 네, 같아요. 바둑은 그 멘탈 경기잖아요. 근데 상대에게 계속 치다 보면 좀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도 승부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사이에 백이 우변 쪽을 지금 밀고 나왔는데 넷, 허용호 구단이 다섯, 우상기 쪽에 이단을 쳤쳤습니다. 먼저 옹수를 좀 물어보고 있나요? 네, 이곳은 이제 이 한 점을 사속으로 해서 이 흙을 좀 두텁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제 이곳을 두텁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우변 쪽 싸움 전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백이 밀어옴으로 인해서 이 우상기 쪽 흙이 좀 그 약해지는 의미도 있는데 이 흙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흙 입장에서는 이곳을 지금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 흙 석점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지금 흙이 이제 이런 쪽이 선수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이곳을 2단 젖혀서 백을 이제 압박하는 것이 네. 가장 유력한 방법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한 발 늦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일지 않은 좀 수비적인 수죠. 근데 이 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수입니다. 백이 젖혀가면 2단 젖혀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도 지금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백도 사실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흙에게는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두터운 벽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만약 일곱, 지금과 같은 여덟, 흐름이 된다면 네. 이건 오히려 흙이 백을 공격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우변 쪽 처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일 흙이 2단 젖혀서 백이 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만일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네. 이 변화는 흙이 잘 됐습니다. 지금 흙은 좌상기 쪽에서 이득을 취했잖아요. 네. 지금 신지서 8단이 그 대가로 이제 우하기 쪽에서 두수를 두면서 지금 이 우하기 쪽에서 전투가 우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뭐 백도 이 우변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긴 했지만 하나, 이 정도라면 둘, 흙도 불만이 넷,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신진서 8단이 또 기세를 중요시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을 늘게 되는 것은 흙에게 막혀서 이 진행은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기세로 2단을 쳤었고 그렇다면 흙도 여기서 뭐 끊고 이어야죠. 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 백은
또 나와야 양쪽으로, 되고요. 네, 예. 양분하는 데는 좀 성공을 한 예. 것 같은데요. 만일 백이 쪽을 단수 치고 30초. 단수 치게 되면 흙이 또 둘, 단수 치고 셋, 이거 늘어서 넷, 흙이 중이 상당히 다섯, 두터워져요. 네. 그렇다면 일곱, 백도 여덟, 이곳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아홉, 그렇다면 뭐 흙이 쪽을 밀어가야 되는데 이곳 변화도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백도 좀 엷은 형태가 좀 되고요. 또 차단이 된다면 이 중앙 쪽 서로 끊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어느 쪽이 더 약한지는 좀 실전 진행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신진서 선수는 초읽기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허영우 구단은 아직까지 초읽기 30초. 3개가 모두 남아 있는데요. 음, 신진서 셋, 선수의 착점이 넷,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여섯, 들긴 해요. 일곱, 예, 지금 흐름이 여덟, 아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신진서 8단이. 예, 일단 초반에 좀 예상치 못한 좀 반격을 당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신진서 8단도 허영우 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했을 거거든요. 또 올해 한 번에 대결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영우 구단이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 알고 지금 대국에 임했을 텐데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허영우 구단이 이렇게까지 그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뒀는데 네. 막상 공격을 해오니까 백도 대응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허영우 구단 2단 젖히니까 신진서 8단도 조금 그 당황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 저단계 쪽에서 첫 번째 전투에 이어서 예, 지금 우변 쪽 두 번째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투. 자, 신진서 선수가 우선 흙을 양분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네. 근데 서로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백도 사실 좀 셋, 약한 모양이에요. 넷, 흙이 밀고 나가게 되면 다섯, 이쪽도 여섯, 나가는 수도 있고요. 일곱, 여덟, 그리고 흙이 단수가 또 아홉, 선수잖아요. 네. 여기 선수가 두 번 듣다 보면 넣었습니다. 또 중앙 쪽 흙이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흑백 간에 사실 이런 바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변의 백도 아직은 좀 불안한 돌인가요? 우변 쪽이요? 네, 우변의 백돌이요. 근데 흙이 이곳을 이제 아마 막을 것 같은데 막질 않으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쪽을 꼬부리고 뭐 흙이 이곳 응수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놓게 되면 백은 우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삶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셋, 이제 흙이 이쪽 단수 넷, 치고 때려내고 다섯, 뭐 이런 여섯, 진행 이후에 이제 흙이 일곱, 중앙 쪽으로 오게 여덟, 되는데 이 아홉. 중앙 쪽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곳이 급소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허영우 선수가 먼저 밀어갑니다. 이곳을 밀었다는 것은 아마 이곳을 백이 막으면 이곳을 밀겠다는 거예요. 네, 백이 맞게 되면 단수 치고 있고 흙이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그러니까 흙이 밀었을 때 백이 젖혀가지를 못하고 호구 쳐야 된다면 네, 흙이 쪽을 늘게 돼서 아까 형태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문제는 백도 끊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축이 축은 백이 유리하겠죠. 네, 축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술길 해봐야겠네요. 이게 네.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자기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네요. 아, 축인가요? 그러면 밀어갔을 때 백이 어떻게 되죠? 이 진행은 흙이 좋은데요. 30초. 하나, 그리고 둘, 이쪽 막는 것은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아서 다섯, 네, 곤란하고요. 여섯. 네. 일곱, 여덟, 뭐 흙은 뭐 밀겠죠 이건. 아홉. 그쪽을 키우나요? 먼저 끼워갑니다. 지금 백이 끊어 잡을 수는 없어요. 네. 흙이 단수 치고 이것은 축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백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흙이 잡고요. 네, 잡아두겠다는 잡고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단수 치게 되면 지금 흙이 이쪽을 한 칸 뛰는 수가 선수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귀 쪽을 둬서 흙이 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그래서 둘, 셋, 허영우 구단이 네. 이 단수 결정을 다섯, 하지 않았나 봐요. 이 진행은 흙이 일곱, 좋아 보이는데요. 여덟, 아홉, 예, 그래서 지금 신진서 8단도 이곳을 두질 못했어요. 네. 예, 지금 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이 그곳까지 잡자고 하면 어떡하죠? 이곳이요? 네. 이곳을 잡게 되면 이제 흙이 집으로는 상당한 이득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와의 차이점은 아까 형태는 이제 흙이 이쪽을 둬서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 교환이 없기 때문에 30초. 흙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둘,
네, 좀 사활의 차이가 예, 있군요. 살아있는 것과 못 살아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네. 일곱, 여덟, 일단 집으로는 흙이 뭐 상당한 이득을 받는데요. 허영우 구단 이것까지 버틸까요? 뒀으면 버텨야죠. 그런데 방금 사활이 아직 못 살아있다고 보여주셨잖아요. 아, 그래도 이것은 뭐 기세인가요? 끊었으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다시 손을 돌려서 단수 치고 때려낼 때 네. 늘게 되면, 근데 이곳은 흙이 얻은 것이 없죠. 이것은 흙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뭐 기세로 때려내야 될 것 같아요. 때려내고 백이 때려내면 셋, 이때는 이곳에 다섯, 여섯, 젖혀서 흙이 살 수가 없다면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네. 예, 집으로는 흙이 상당한 이득을 받습니다. 네, 좌상귀 흙의 득점에 이어 우변에서도 지금까지는 흙이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백이 젖혔을 때 흙이 곧 나오는 수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백이 끊어왔을 때 아까 해봤지만 축은 흙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밀었을 때 흙이 백이 호구 칠 수밖에 없다면 한 번 더 나와서 이곳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허영우 구단은 지금 중앙 탈출이 아니고요. 귀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중앙으로 나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귀에서 이 흙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호구 치는 수는 살 수가 없어요. 치중하는 수로 이곳 두 곳이 맞복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흙이 이곳을 호구 치고 백이 끊게 되면 30초, 이곳을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셋, 백이 찢게 되면요. 다섯, 네. 여섯, 찍게 되면 흙이 다시 찝습니다. 이곳을. 두고 있고 흙이 살아있네요. 이렇게 되면 살아있나요? 단수 치고 뒤로 치면은 백이 이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충의 형태가 또 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아, 그렇다면 흙이 먼저 호구 쳐야 되네요. 네. 호구 치고 늘고 이곳 두게 되면 아래쪽에서 두는 것은 아래쪽에서 두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 흙이 치받고 네. 때려낼 때 단수 치고 있고 네, 받아주고요. 이곳을 둡니다. 그럼 백이 치중을 해서 흙이 자체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흙이 단수를 치고 다섯, 있고 여섯, 일곱, 중앙으로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백은 그렇다면 이 흙에 대한 공격을 네. 계속 할 것 같고요. 이 흙의 생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적인 면에서는 흙이 상당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흙을 그냥 살려줘서는 바둑이 불리합니다. 네, 백도 어떻게든 그 사활을 좀 추궁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허영우 구단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좋아 보여요. 네. 저도 이제 허영호 구단의 바둑을 뭐 이전부터 여섯, 많이 보아왔는데 일곱, 여덟,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잘 두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둔다는 것은 컨디션도 좋고 수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허영호 구단이. 네, 또 이 평소에도 굉장히 성실하고 네. 또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영호 구단이 뭐 연구생 시절이 조금 그 나이에 비해서 좀 실력이 좀 그 약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이런 때였는데, 근데 그때 허영호 구단이 정말 그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30초. 예, 공부를 해서 한 1, 2년 정도 그 열심히 하니까 다섯, 그걸 이제 여섯, 자신이 좀 뒤쳐져 있다가 그걸 이제 추월을 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뭐 꾸준하게 아주 성실하게 그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단 이후에도 뭐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30초, 하나, 자, 중앙을 먼저 셋. 물어봅니다.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변화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흙이 단수치고 이제 흙이 치받게 되면은 흙이 한 집은 만들 수 있지만 네. 두 집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환을 밀어두는 것은 흙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또 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의 의미는 이 패를 해서 흙이 이기더라도 이곳에서 두 집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흙이 쪽 단수 치고 흙이 이런 식의 그 교환이 된다면 만일 이 패를 해서 흙이 이기게 된다면 이 백의 생사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둘, 이 패가 또 셋, 백에게도 중요한 넷,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섯, 그래서 여섯, 이 교환을 일곱, 보류를 여덟. 해 두는 겁니다. 신지서 선수가 이 중앙을 막지를 않고요. 네. 이 아래쪽에서 응수를 했습니다. 막는 정도로는 좀 잡기 어렵다고 본 걸까요? 지금 이 막는 수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잠깐 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이곳을 늘고요. 뭐 백이 때렸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돌았기 따냈다고 때문에 보고요. 예. 그리고 치중을 해야 되는데 30초. 흙이 단수 치고 있고 둘, 지금 밀고 나가게 되면 넷, 아, 다섯, 밀고 나가거나 이곳을 여섯, 젖히기만 하더라도 백이 좀 여덟.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이곳에서부터 안형을 없애놓고 일단 중앙으로 내몰아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흙이 일단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과연 백이 어떻게 계속 공격할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먼저 실리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지푸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작은 실리를 30초. 많이 하나, 챙겨 놓은 장면이니까요. 셋, 넷, 타게만 다섯, 문제 없이 된다면 네. 아무래도 일곱, 흙이 유리하다고 여덟.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실리는 흙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좌상기 쪽에서 백 모양에서 좌상기 백도를 잡았고 또 백이 그 대가로 이제 우하기 쪽에서 두 수를 둬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 전투에서도 우변 백도를 잡으면서 지금 실리로 이득을 봤거든요. 네. 백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변 쪽에서 좀 손실은 봤지만 과연 이 우상기 흑돌의 공격에서 어느 정도 공격의 대가를 얻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 허영우 구단이 지금 이곳을 단수 치고 늘었는데, 패까지 있는 만큼 흙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곳을 흑이 패를 이기더라도 이곳에서 두 집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허영우 구단의 생각은 30초. 이곳을 이제 하나, 단수 치고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이곳을 막는다든지 해서 여덟. 이 패 부담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백의 생사가 걸리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을 선수로 막고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이 단수를 쳤고 백도 늘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버텨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패잖아요. 네. 양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흑이 때려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흑이 쪽을 잡고 패를 해소가 된다면 이 때려내는 수가 또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를 하고 30초. 때려내면 과연 둘, 패감을 어디에 셋, 쓸 것이냐가 또 넷,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역시 패를 했죠. 네, 먼저 패를 예, 걸어갑니다. 지금 이제 패감이 중요한데요. 자, 패감. 패감이라면 이제 어, 중앙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눈에 띄는 패감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글쎄 패감을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이거 날짜도 보이고요. 네. 이거 붙이는 수 등이 있는데 이런 수는 섣불리 뒀다가 오히려 이 좌상계 쪽에 하나, 백이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되면 넷, 자칫 악수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패감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은 이곳 뚫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백이 우상계 쪽에 패를 이겨서 실리로 이득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백의 목적은 이 우상기 흙을 최대한 공격을 해서 뭐 잡을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네. 잡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격의 대가를 얻어야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뭐 막는 한 수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의 팩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이곳 우하기 쪽이라든지 이쪽은 흙이 워낙 또 견고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팩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워낙 또 악수여서 그리고 뭐 이런 곳이 가장 확실한 팩감이죠. 네,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네, 끊어서 이곳이 워낙 지금 큰 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백 입장에서도 좀 확실한 팩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백은 이제 이런 곳에 팩감이 30초. 있고 하나, 흙은 이 둘, 자체 중앙 셋, 쪽에 이제 팩감을 넷, 가지고 있는데 다섯, 여기서도 지금 흙이 받는 방법이 집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실전은 이곳을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 백이 이쪽 밀어왔을 때는 또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곳 날일자를 해서 이 중앙 쪽 진출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흙이 실리로는 손해를 봤지만 백이 밀더라도 흙이 중앙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네, 달라졌어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다면 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10초. 흙이 하나, 이곳 날일자 팩감을 쓸 수가 있어요. 셋, 한 칸을 띄웠네요. 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두나요? 그렇다면 흙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팩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의 봉쇄를 피하려면 이곳 날일자를 해야 돼요. 근데 허용호 구단이 이곳 한 칸 띄었다는 것은 백이 구자를 했을 때 흙이 이런 식의 팩감을 쓰게 되면 이곳에 또 한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한 집이 만들어진다면 그만큼 흙이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만약 패를 계속할 생각이었다면 지금처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흙이 팩감으로 썼는데 그것을 받질 않고 단수를 쳤거든요. 네. 좀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30초. 하나, 흙이 때려낼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는데 네. 흙이 어떻게 응수냐에 따라서 주변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흙이 이쪽을 있게 되면 이었다면요? 네. 이곳은 흙이 먼저 두게 되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 백이 먼저 두게 되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중앙 쪽을 때려냈기 때문에 이 흙 한 점은 자체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쪽을 때려냈는데 만약 이쪽을 있게 되면 30초. 나중에 하나, 백이 밀었을 때 이거 단수가 셋,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넷, 중앙으로 다섯, 본다면 또 큰 차이가 여섯, 있거든요. 네. 일곱, 근데 지금 허용호 구단의 여덟, 생각은 아홉, 지금 실리보다는 역시 마지막 한 이 번 중앙 쪽 남았습니다. 백이 밀어반다든지 했을 때 중앙 쪽 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리 손해를 감수하고 두톤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도 지금 실리를 많이 확보를 해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벌어둔 실리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도 마지막. 일단 뭐 물러설 공, 곳이 근데 없겠는데요. 공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이곳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해소를 했어요. 음,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면 좀 팩감이 부족했을까요? 그러니까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제 패를 해소를 한 것인데, 네. 근데 과연 그 정도로 백이 만족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겠죠. 이제 흙이 뭐 이것을 두게 되고, 뭐 가장 알기 쉽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30초. 뭐 이렇게 됐다고 하나. 볼까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는 정도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흙이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백의 여전히 입장에서는 네. 글쎄요. 지금 신진석 8단이 뭐 만족해서 때렸다기보다는 공격이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라면 허용호 구단으로서는 뭐 마지막. 수습이 잘 둘, 된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신진서 선수도 이제 뭐 그냥 받아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단수를 쳤고 글쎄 이 단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이어준다면 좀 어떤 노림이 있을까요? 아, 위쪽에서 아예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네. 이런 수 정도인데요. 중세를 해가는 하나, 수. 근데 이 수는 흙이 찢고 이곳을 두게 넷, 되면 다섯, 여섯, 일곱, 백도 다 치거든요. 여덟, 네. 아홉, 예, 지금 그것을 두고 있는데 어? 때려내면 어떻게 돌려고 그러죠? 바꿔치기를 생각하나요? 아니요, 이건 너무 그러네요. 바꿔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치기가 아니라면 허영우 구단이 이렇게 두는 것은 집을 계산해 볼까요? 네. 4, 6, 7, 8, 9, 18, 20. 한 25집이 강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크네요. 30초. 10집에다가. 하나, 둘, 이것도 한 20집 정도는 셋. 되거든요. 바꿔치기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지금 백이 젖힌다면 흙은 잡힌 거죠? 그렇죠. 이 바꿔치기는 흙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곳이 한 25집쯤 강한데, 네. 이곳의 가치도 한 20집 가치는 충분히 되거든요. 좀 더 강하게 이곳을 넣습니다. 이곳 도는 것은 흙이 끊고 이곳까지 또 당하고 나중에 뭐 흙이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또 이곳까지 다 뭐 되붙이는 수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분이 나쁘죠. 네. 이것은 좀 얘기가 조금 또 달라집니다. 지금 단수 치고 이것은 선수가 아니죠. 하나, 있고 둘, 맞고 셋, 넷, 이렇게 됐다고 본다면 다섯, 네, 여섯, 18, 20, 일곱, 23, 여덟, 한 30집 아홉. 정도 되네요, 이것은. 네. 아까 25집이 좀 강하다고 그럼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허영 구단이 한 번 더 들어갔고요. 네. 그렇다면 이곳을 찌르고 그러면 한 번 더 찝겠다는 겁니다. 찝고 이을 때 이것을 잇고 때려내고 잇게 되는데 이곳은 그냥 막힌 것에 비해서 넉집 차이가 나네요. 넉집 네. 차이. 예. 그렇다면 백도 끊어가는 반발은 좀 어려울까요? 이곳이요? 네. 마지막. 근데 이곳은 하나, 흙이 나오게 되면 둘, 이것을 셋, 넷, 뚫을 수가 없어요. 다섯, 아, 여섯, 네, 지금 단수가 일곱. 되잖아요. 그럼 여덟. 때려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찢게 되면 이 백 전체가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백이 때려내고 흙이 단수 치고 때려내고 이곳에 백들이 없습니다. 치중을 하게 되면 이 백도 못 살아 있거든요. 네. 서로 반발이 조금은 네. 네, 신진서 선수가 이 반발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흐름 여전히 허용호 구단의 30초.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셋, 넷.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